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뇌, 미래의 뇌라는 책입니다. 뇌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인 김대식 교수가 지은 책이고요. 생각보다 참 읽을 만합니다. 이게 제가 일단 이 책을 먼저 봤을 때 제목만 봐서는 내가 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아닌 두려움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초반부에는 뇌에 대해서 어떤 용어 같은 걸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은 뇌 전문 용어를 들으면서 이게 힘들까, 이게 읽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50페이지 정도만 읽어도 그 이후부터는 너무 쉬워요. 이게 김대식 교수님이 상당히 이 책을 쓰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한테 뇌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문 용어를 가능한 안 쓰려고 하면서 실험적인, 이렇게 독자들이 이게 뇌에 관해서는 어떤 실험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속속 그림들을 컬러풀한 그림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뇌에 관해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교수님들 보통 스타일이 보면 학술적으로 너무 교과서적으로 아니면 전공 서적을 쓰듯이 이런 그런 책들이 좀 주로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정말 대중서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일단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총 3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시각에 관한 어떤 이런 뇌의 시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챕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장에는 감정에 관해서 이렇게 논하고, 세 번째 장에는 인공지능과 뇌과학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돼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시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뇌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오감이 주로 뇌의 어떤 인지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시각 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감각은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시각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시각 인지 능력,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이라는 어떤 개념이 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보는 이 시각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사실이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실험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인지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식의 세계라고 좀 하기 그렇지만 무인지의 세계, 사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 느낌으로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죠. 그런 걸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뇌 시각의 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정말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정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도 참 느끼는 게 재밌어요.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란 어떤 이런 자극이라고 하기 그렇죠. 감정의 어떤 이런 느낌, 이게 과연 우리가 본인의 의지로 감정을 느끼는 것인가? 감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인지한 걸 뒤늦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챕터로 얘기하자면, 굳이 용어로 설명하자면 선선택 후정당화라는 말을 쓰면서 그게 설명을 해놨는데, 저희가 여기서 또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개념으로는 작화라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작화라는 개념은 이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거짓말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그리고 자기의 말이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사실 그 자체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게 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어째 보면 참 생각보다 비합리적인 동물이라는 걸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재밌는 또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라고 하면 총 3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이렇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3가지의 뇌로 나눠집니다. 현재의 뇌, 과거의 뇌, 미래의 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재의 뇌가 아주 오래 전에 생겼던 뇌라는 겁니다.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현재의 뇌는 본능 위주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뇌죠. 지금 현재 감각을 어째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이런 어떤 욕구의 뇌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한 뇌가 과거의 뇌라는 겁니다. 이 과거의 뇌라는 거는 기억의 뇌입니다. 과거에 내가 길에서 하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이거죠. 어떤 배고픔을 느껴서 배탈이 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배탈 났던 그 기억을 과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열매를 먹을 때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과거의 내가 진화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 미래의 내라는 겁니다. 미래의 내란 판단의 내입니다. 기억과 욕구, 그 2가지 충족하고 미래 다음에 예견될 그 다음 일을 스스로 예견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과일을 먹어도 될까? 먹으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등등의 자기 미래 발전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는 그런 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3가지의 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경합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신을 통제하느냐,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느냐 얘기를 해보는데 참 재밌어요. 그 예를 운전하는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건 미래의 뇌라고 합니다. 네. 그냥 평범한 건 아니죠. 가장 나중에 발현된 뇌죠. 최신의 뇌라는 거죠. 최신의 뇌가 지배를 하고 있답니다. 이 3가지의 뇌 중에서. 그래서 그 3가지의 뇌 중 평범한 일상에서 지내는 어떤 자기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치면, 기본적인 용량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순간이 온다면 불현듯 과거의 뇌와 현재의 뇌가 미래의 뇌를 밀어내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조종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운전 상황을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읽다 보면 수긍이 갑니다. 내가 운전할 때 왜 욕을 하고 왜 어떻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이 3가지의 뇌의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완벽한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설명이라는 거,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하도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뇌과학자로서 어떻게 이걸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인공지능 김대식 교수가 말하는 인공지능은 2가지 인공지능을 예시를 들더라고요.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설명하는. 약한 인공지능이랑 일상생활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나 구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수준에 가깝게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생각할 줄 아는 거죠. 그런 인공지능이 약한 인공지능이라 하면, 강한 인공지능은 자아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알고 자기의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자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약한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지금 기술 수준을 발전 수준을 봤을 때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현상을 판단을 하시고요, 김재익 교수는. 근데 과연 강한 인공지능,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의 그 내면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혼이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재익 교수가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 철학이 과학적으로까지 접근을 해서,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혹시나 모를 강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스스로 얘기를 해보고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참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한 번에 완빵으로 완독을 했어요.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만큼 책이 쉽고 재밌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혹시나 뭐 책의 내용 중에 뇌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MRI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왜 뇌를 이렇게 공명장치로 분석을 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의 작동 원리라든지, 왜 사람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한 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는 구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는데 정말 공감이 가고 과학적인 설명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에 인간의 비합리성이 이런 과학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좀 아직도 어설픈 이 독서 리뷰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 찍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